요즘은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와도 되나 싶긴 한데 무슨 얘긴데? 어릴 때는 나를 왜 나만? 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 과하게 표현을 하자면 하찮다? 그 사람들이 어릴 때는 그냥 재밌어서 미스트롯에 나갔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생각도 해보지 못한 악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이제 북한 아이 같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선곡이 어린애가 왜 이런 노래를 부르냐. 운 걸로 대부분 다 많이 악플이 있죠. 피장을 달을까요? 예, 피장 달고 우리 친구들 예. 근데 저는 그때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었거든요. 시간 남으면 계속 춤추고 그 가사지를 벽에 붙이고 연습하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 건데 떨어지고 나니까 그래서 울었던 건데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안 좋다고 하고 그러니까 좀 사실 저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못한 거 없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울지는 않았어요. 많이 울지는 않았는데 그냥 안에서 조금 많이 힘들다고 생각을 했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나 그냥 조금밖에 안 힘들어 라고 그냥 했던 거. 내가 굳이 왜 트로트로 시작을 했을까? 라고 좀 후회도 들었었고 그때 이후로 무대 서는 게 조금 두려워지기도 하고 또 좀 더 완벽하려는 것도 그것 때문이기도 하고 해서 굳이 내 영상까지 찾아와서 그렇게 악플을 달아서 뭔가 좀 찾아왔어. 스트레스를 푼다고 달거나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할 일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거는 이 아이가 얼마나 단단하냐, 똑똑하냐, 재능이 있냐 이거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9살이라는 나이, 만으로 8살이었단 말이에요. 8살 나이에 그것은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너무 가혹하고 잔인한 거 맞습니다. 그러면 인간이니까 어떤 작용이 들어오면 반작용이 반드시 생기죠. 어떤 게 오면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그 영향이, 반응이 툭툭툭 보이겠죠. 그 얘기 좀 자세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타난 현상일 수는 있는데 이 아이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 약간 멈칫해요. 바로 탁 타지 않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비가 조금만 오면 나가는 걸 되게 두려워하고 비 오는 날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른 형태의 그런 트라우마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건지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이제 트라우마가 되지 않게끔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데리고 나가는 게 맞는 건지 그런 상황에 계속 접하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사실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이 생겨요. 왜냐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악플도 그래요. 이걸 다는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설명할 수도 없고 해명할 수도 없고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불안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나이가 8살. 그거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고 그래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불안 그게 이제 마음 안에 자리를 잡으면 그러면 꼭 악플이 아니어도 이 불안을 건드리는 유사한 상황 내지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까 비가 와서 이렇게 바퀴가
귀가 잠길 정도면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상황들. 또 엘리베이터는 문이 열리면 누가 타고 있을지 모르니까 이게 내가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럼 이제 굉장히 무섭고 불안하고 또 엘리베이터가 혹시 추락할까? 내지는 닫힌 공간, 폐소 공포 이런 식의 뭔가 불안과 관련된 다양한 어려움이 그 이후에 조금씩 생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알바를 제가 한 달 내내 하루도 안 쉬고 진짜 학교 마치면 토요일 날 가가지고 그냥 10시간 또 빨간 날은 무조건 가서 막 12시간 하고. 또 평일 날은 무조건 5시간 이상씩 하고 막 그렇게 풀로 해봤자 한 달에 받는 돈이 60만 원에서 65만 원 요 사이 70만 원 사이 정도 받았었는데 친구가 30만 원만 좀 빌려달라고 했었는데 60만 원 받은 걸 통째로 다 줬어요. 30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30만 원. 정말 친한 친구였고 친구가 너무 그때 당시에 조금 어려웠고 힘들어 보여서 그걸 다 빌려주고 다음 달에 무조건 당연히 그 친구도 친한 친구니까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친구도 좀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못 갚게 되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3개월 동안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계속 10,000원, 20,000원씩 가불해서 쓰고 막 그렇게 해서 쓰다 보니까 되게 좀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함께 해주는 것보다 내가 만약에 그때 도움을 안 주면은 저 사람이 막 떠나갈 것 같고 어머니 장례가 끝나고 이제 조의금 들어왔던 걸로 장례 비용 다 쓰고 남았던 한 150만 원 정도가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 친한 선배였는데 200만 원만 좀 빌려달라고 50만 원이 또 부족하지 않습니까? 특정한 선배한테 50만 원을 따로 빌려서 총 200만 원을 이렇게 빌려줬었는데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안 갚으셨어요? 네, 연락이 아예 없어가지고 우리 박군 씨가 어린 시절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훌륭한 청년으로 잘 컸구나 이런 마음이 사실 들어요. 근데 이걸 어떤 시각으로도 볼 수 있냐면요. 어떻게 보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네. 그냥 편안하게 친구끼리 지내는 게 아니라 도움과 시혜를 베푼 거라고. 이게 박군한테 어떤 영향을 줬을까 하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누군가 보호가 필요하고 누군가 따뜻하게 내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내가 돈이 있든 없든 내가 뭐 잘하든 못하든 굉장히 소중한 존재이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안정감을 얻기를 원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느끼고 싶어 해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의존적 욕구라고 해요. 의존적.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본능적 욕구이기 때문에 이게 채워지지 않을 때 되게 문제가 생겨요. 이거를 의존적 욕구의 결핍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의존적 욕구가 잘 채워지지 않았을 때 결핍이 생기는데 네. 마치 왜 땅에 이만큼 구멍이 뻥 뚫리듯이 이 구멍을 잘 본인이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평생 동안 이것을 채우려고 지나치게 애를 써요. 그래서 이것을 어른이 돼서도 누군가로부터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고 싶고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외로울 때 누군가 나를 위로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보호가 필요할 때 누군가 나를 보호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언제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계속 채우려고 해요.